안녕하세요. 캠핑 카카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희가 이제 차량 한 대가 입고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타고 다니셨던 차인데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개선하고자 이제 입고를 해주셨고요. 이거는 이제 다 탈거해서 다 버릴 거고 다시 이제 재정비해가지고 저희 이제 캠핑카로 이제 구조 변경을 다시 할 건데, 우선은 이게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멀쩡했던 캠핑카를 다 뜯어 버리고 다시 재작업을 하게 된 사연인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캠핑카를 가지고 싶은 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캠핑카가 이렇게 실패하는 사례도 있더라라는 것을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조적으로 어떤 게 편한지 불편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 정보들 한번 보시면은 유용한 정보들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없는 캠핑카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까지 체크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많은 정보들을 올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보통은 이제 짐들 이런 거는 다 집에다 내려놓고 오죠. 근데 이제 차를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그대로 놓고 가셨어요. 근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불 깔려 있죠. 뭐 전기 매트 깔려 있죠. 이제 추우니까 이 밑에다가 이런 스폰지 같은 거 깔아서 보온을 좀 했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이제 단점이 짐 꺼내는 게 어렵더라라는 거죠. 왜냐? 짐이 이게 들리질 않아요. 고정을 해놔 버려가지고.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불을 다 거쳐내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야 짐이 꺼내집니다. 여러분들, 이 가로형 방식이요, 절대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침상 내부에 있을 때는 짐을 꺼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 들었죠? 천장 끝까지 가죠? 어떻게 열죠? 뒤로 와서 여기서 연다? 근데 옆에 수납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짐은 이 침상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필품이고 뭐고 분배를 하더라도 이 가로형 구조에서는 정말 힘들더라라는 거죠. 뒤에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요, 짐 꺼내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시고 구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불편한 게 이게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여는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매번, 매주 또는 장박을 가시면 매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요, 슬라이딩 방식으로 뒤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부피가 이만큼밖에 안 하지만요, 세로로 길 때랑 가로폭으로 길 때랑은요, 꺼내는 무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짐 들어가 있는 거 없어요. 키친타올 무게 많이 나가나요? 뭐 선풍기 조만한 거 무게 많이 나가나요? 뭐 이런 종이, 얘는 무게 좀 나가는 거 들어있네요. 요거 하나. 그리고 뭐 비상용 끈, 그리고 불스 원샷, 뭐 이런 거,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뭐 종이, 이게 끝이에요. 이런데 꺼내는 거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저희 거는요, 이거보다 많이 들어가 있지만 세로 길이가 기다랗게 돼 있는 것들은요, 열기가 쉽습니다. 힘을 주는 힘의 분산 자체가 작은 데서 여는 거랑 넓은 데서 여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짐의 무게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묵직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짐이 가득 실리겠죠. 여러분들 생필품 실리겠죠. 팩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짐이 여기 가득 차겠죠. 이러면요, 이거 열기 진짜 머리 지진 날 정도로 힘들어진다. 고하중 레일이 달려 있어요. 고하중 레일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정말 힘든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식 채택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부에서 사용하기도 힘들고 외부에서 사용하기도 힘든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많은 분들이 이게 편해 보이던데 라고 하지만요, 내부 수납 구조죠. 수납의 폭 자체가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기다란 짐도 안 들어가요. 뭐 낚싯대도 안 들어가요. 낚시 가방도 안 들어가요. 뭐 이제 의자 자체도 넣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는 이제 한번 걸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더더군다나 이게 열리지 않는 구조,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이제 변경을 하게 됐고, 자, 첫 번째 이유가 내부에서 짐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문 여는 게 너무 무겁다. 그리고 이런데 이제 보시면은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데 샌딩 자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가시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사람이 이거 손 다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보이는 데는 했네요. 이거는 이제 전 차주가 뭐 목적에 의해서 잘랐겠죠. 근데 개인이 자른 거나 업체가 자른 거나 이런 샌딩 상태가 개인하고 똑같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손 다칠 우려성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보이는 데만 이제 적당히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손이 닿는 부분은 이제 샌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를 구입을 하셨어요, 이분은. 근데 이제 이 전 업체에서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붕이 요 상태입니다. 요 철판 보이죠? 차 철판. 여기서 이제 자다가 막 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대요. 추우니까 뭐 무시동 히터 틀어야 되고 전기 매트 틀어야 되고 사람만 들어가 있어도 습이 차잖아요. 습이 차는데 습이 차는 게 이 옆으로 다 흘러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습이 얼굴에 그대로 물이 떨어지니까 불편하더라라는 거죠. 차를 판매하시는 분도 판매하시는 분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철판을 놓고 판매를 했는지가 참 의심스러운데 이 상태로 구매를 하셨대요. 어쨌든 근데 이제 잘 모르고 구매를 하신 거겠죠. 화물차니까, 화물밴이니까 원래 이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캠핑 카카카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3밴, 5밴 이런 철판들 노출돼서 보이든가요? 3밴, 5밴도 철판들이 보이지 않게끔 정말 깔끔하게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엠보싱 처리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철판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무로 막아는 줬죠. 요거는 뭐 잘한 것 같아요. 나무로 막는 거는. 그리고 옆에도 나무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나무로 마감 처리. 근데 이거는 나무로는요 단열 자체가 안 돼요. 차라리 나무로 마감을 할 것 같으면은 안쪽에 단열재 하나 붙여주는 게 낫습니다. 이 나무로 했을 때는요 차가워만 지고 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런 헛껍데기 나무는요. 그래서 이런 나무도 저희가 다 탈거를 하고 다시 순정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철판은 다 감춰 드리고요. 이런 위에 철판들도 이제 엠보싱 하면서 단열 처리 좀 해가지고 전체가 깔끔하게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할 거고요. 이제 침상의 높이도 너무 높아요. 이제 이불을 치우고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 높이가 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엠보싱 장착하는 순간요 머리 닿는 거고요. 이런 거 깔려 있으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더 쉽게 달리고요. 그리고 얘네가 여기가 이제 보강목이 없고 길잖아요. 이런 데가 막 처져요. 지금 제가 앉아 있으면은 이게 처져 가지고 받침목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결도 사실 뭐 합판이라 상관은 없겠지만 나무 결도 이 결로 하는 게 아니고 이쪽 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나무 특성도 잘 알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결이 안 맞는 이유는 나무 자체가 비용을 더 투자를 해서 한 장을 더 써야 되니까 비용을 축소하고자 이 가로 배열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가로 배열은 아닙니다. 업체들이 제작하기 편하게 이렇게 가로 배열하면은 사실 원자재 가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자재를 줄이려면은 우리 것처럼 기다란 방식은요 자재를 줄일 수가 없고 이렇게 가로 배열로 해가지고 조각조각 내면은 자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로 배열을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뭐 불편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에 반해서 저희 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구조가 얼마나 편한 구조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저희가 제작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이제 뭐 이불이 깔려 있어도요, 침상을 열면은 위에서 꺼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앉아서 꺼낼 수가 있는 높이가 설정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기다랗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고하중 레일을 장착을 했어요. 자, 똑같은 고하중 레일입니다. 여기에 짐이 가득 실려 있어도요, 무겁게 실려 있어도요, 이거 여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고하중이기 때문에 짐이 들어가 있어도 부드럽게 열린다 그거죠. 힘의 분산이요, 이렇게 작은 곳에서 밀어 당기는 거랑 이렇게 넓게 해서 밀어 당기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힘이 이렇게 했을 때 힘이 져지나요? 이렇게 했을 때 힘이 져지나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 배열을 하지 않는 거고, 가로 배열을 했을 때는 이 내부 공간이 1200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 미만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내부 공간이요. 내경을 말씀드린 건 실제 짐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뭐 짐을 넣기가요. 근데 이거는요, 이게 전체가 하나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내부에서 문을 편하게 열게끔 두 칸으로 문은 제작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전체가 통째로 다 쭉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이든 쉽게 넣다 뺐다 할 수가 있겠고요. 뒤에서 뭔가를 드러낼 때도 뒤에가 열리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
짐을 넣을 때도요, 뭐 들어가지고 요 높이 맞춰서 아까 전에 저런 모델은 그 높이만큼만 이렇게 짐을 들어가지고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여기서는요 그냥 짐을요 이렇게 딱 해서 걸쳐 놓고 그냥 쑥 밀어 넣으시면은 편하게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제 배열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서 아까처럼 뭔가 고정이 돼 가지고 여기 앞에서 열어야 된다 이러면요, 캠핑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은 절대로 이 안에서 뭔가 꺼낼 수 있는 구조로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차가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작을 직접 해보고 사용을 해봤더니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엠보싱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엠보싱을 깔끔하게 작업을 하죠. 저 차량도 순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트윈도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뭐 경첩 같은 게 이렇게 달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 해도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엠보싱만 달면은 될까요? 엠보싱을 다는 이유는 뭐 단열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엠보싱을 달면은 내부에 실내 등을 달아줘야 돼요. 실내 등도 하나 달 때랑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달아놨습니다. 굉장히 환합니다, 저녁에. 그 다음에 트렁크 엠보싱입니다. 트렁크 엠보싱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도, 단열 효과 차이도 좀 나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LED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쳤을 때 트렁크 LED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텐트를 치지 않더라도요, 뭔가 짐을 꺼내거나 할 때 여기서 간단하게 딱 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장 엠보싱을 하게 되면은 LED도 기본적으로 많이 설치해 드리고요. 트렁크 엠보싱은 기본으로 설치를 하고, 트렁크 LED와 트렁크에서 문 닫는 손잡이라든지 트렁크에서 내부에서 문 열 수 있는 장치까지 한 품목으로 묶어서 같이 해드립니다. 네 달랑 엠보싱만 따로 하고, 금액 얼마다, LED 추가하면 얼마다, LED 한 개당 얼마다, 또 트렁크 엠보싱 추가하면 얼마다, 트렁크 손잡이 얼마다, 트렁크 LED 얼마다, 트렁크 문 열리는 장치 얼마다 라고 이제 견적이 나오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한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설치할 때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플러스 또 엠보싱 해달라 그러면 엠보싱만 딸랑 하죠. 엠보싱 작업하기 전에 기본 단열은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차를 뜯어낸 김에 기본 단열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실 때 어차피 뜯어낸 거 할 때 하면은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천장 마무리 다 해놓고 다시 단열을 한다 이러면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인건비가 2배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장창 마무리된 상태에서 다시 하려면요. 이런 부분들 단열할 때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단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제작한다 그러면요, 금액 차이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거 원자재 차이, 이 업체나 우리 업체나 다른 업체나 전국의 어느 업체나 가격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전기 시설, 배터리, 인버터, 뭐 충전기, 기타 등등 전선값들, 뭐 기타 등등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안 나겠죠. 물건 가격들이 거의 비슷한 평균화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공을 들여서 어느 정도 퀄리티로 제작이 되느냐, 그거에 따른 가격 차이가 나는 거지, 물건 가격은 어느 업체나 동일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샌딩도 하나도 안 해놓고 날카롭게 그냥 놔놓고 이게 비싸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일일이 다 갈아내고 샌딩 해주고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수공 작업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인건비 차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이렇게 후회하는 사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재작업을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 가격 얼마, 세금 얼마, 이 제작 비용 얼마 해가지고 따로따로 견적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지금 업체들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토탈 뭐 3천이다 하면은 이게 얼마인지, 차가 얼마인지, 세금이 얼마인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 사례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차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은요,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뭐 2007년식 뭐 30만 킬로, 40만 킬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에다가 풀옵션 꾸며봐야 돈 1,000만 원이면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걸러내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 제작비 얼마인지, 세금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서는 거래를 하셔야지, 뭉뚱그려서 거래하셨다가는 괜히 피해 보시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요. 구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